네, 안녕하세요. 모바일랩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전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데이터를 복구하는, 사진을 복구하는 방법을 정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데스크탑이나 뭐 노트북, 뭐 이런 데에서 복구할 수 있는 USB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을 복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정리하는 거는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니까 부담 없이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제한사항이 있기는 해요. 그 제한사항은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윈도우 익스플로러나 아니면 뭐 웹브라우저를 여시고요. 저는 크롬을 이용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사이트 주소를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www.easeus.co.kr로 들어가세요. 네, 요겁니다. 요거 하면은 무료로 제품을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개인용, 기업용 이렇게 있는데 쭉 보시면 이 중에서 지금 이거는 파티션 매니저 소프트웨어인데 위에 보시면은 스토어, 데이터 복구, 파티션 관리자, 백업 및 복구 여러가지 있잖아요. 두 번째 데이터 복구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죠? 이때 데이터 리커버리 위자드 프리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제한사항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는 무료인데 데이터를 복구하고 이런 것들은 딱히 문제가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다만 복원이 가능한 데이터 크기는 2기가까지 되어 있어요. 2기가가 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복원이 안 됩니다. 딱 2기가까지만 복원이 되고 그 이상은 유료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일단은 2기가를 넘게 데이터를 복원할 일이 제 생각에는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럴 때는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이 프로그램의 유료 버전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냥 일단 요거는 그냥 진행을 그대로 할게요.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좌측 하단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죠. 그랬을 때 다 끝나면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고 얘를 눌러주시고요. 지금 설치. 그럼 바로 설치가 됩니다. 일단 뭐 여러분께서 지웠던 모든 파일은 기본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복원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스마트폰 복원 방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려야겠다, 내가 뭔가 잘못 만졌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거라면 더 이상 웬만하면 만지지 마세요. USB든 C 드라이브든 D 드라이브든 무언가 내가 삭제했네 그러면 그 이후로 하다못해 인터넷도 웬만하면 이용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만지지 마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무언가 작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무언가 작업을 하게 되면 지웠던 그 자리에 새로운 데이터가 덧입혀지면 그 지웠던 데이터를 복원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만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시작을 눌러주시고요. 네, 요거는 이제 닫을게요. 됐죠? 네, 그럼 이렇게 디스크 정보를 읽는 중이라고 나옵니다. 예, 여기 첫 페이지에 나오는 복구를 시작할 위치 선택은 요 아래에 있는 6개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하드 드라이브를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데스크톱이나 휴지통이나 특정한 폴더를 선택할 것이냐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알고 계시잖아요. C 드라이브에 있는 거가 지워졌다, 혹은 D 드라이브에 있는 거가 지워졌다, 이런 식으로 보통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해당 드라이브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지금 이게 C 드라이브에서 지워졌는지 D 드라이브에서 지워졌는지 어쨌거나 컴퓨터 안에 있는 게 지워지긴 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데스크톱을 누르시면 되고요. 됐죠? 그리고 그게 아니고 내가 휴지통에 지운 것까지는 기억이 확실히 나. 그런데 휴지통에서 나도 모르게 휴지통 비우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휴지통에 있는 데이터가 없어진 거야. 그러면은 휴지통을 누르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조금 더, 이게 지금 요 위치를 선택하는 게 가능한 한 작은 규모일수록 시간이 조금 빨리 걸리죠. 시간이 덜 걸리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작은 규모로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 가장 작은 규모는 폴더 선택이겠죠. 제가 정확하게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확실히 지운 게 여기 문서 폴더에 있는 걸 확실히 지웠어. 그럼 문서만 선택하시면 돼요. 이러면은 요 문서만 검색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빠른 거고, 그 다음 빠른 거는 아마도 휴지통일 거고요.
그 다음 빠른 거는 아마도 뭐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의 특정 드라이브를 선택을 하시는 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중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6개의 이미지 중에서 여러분께서 드라이브가 많으면 7개도 나오고 8개도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기준으로 요 기준에서 가장 느린 거는 아마 데스크톱일 겁니다. 그쵸? 왜냐면 데스크톱은 말 그대로 컴퓨터 연결되어 있는 모든 거를 다 검색을 한다는 의미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테스트용이니까 C 드라이브만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스캔. 그러면 데스크탑에 있는 지금 데스크탑 기준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든 지워졌던 파일들이 쭉 나타납니다. 저는 이 윈도우가 뭐 이렇게 좀 이상한 파일 테스트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복원 파일이 아마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실제로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복원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린다면 막 몇만 개 막 나오기도 해요. 파일이요. 몇만 개 나오기도 하니까 좀 이렇게 편하게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저는 지금 별로 사용하는 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렇게 됐죠. 이거는 비단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운 흔적이 있는 모든 파일을 일단 싹 다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요쯤에서 멈춰 볼게요. 이런 식으로 쭉 스캔 중지. 스캔이 중지됐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쭉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거를 복원을 하고 싶다. 요거 있는 거 복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틱을 하시고 리스트가 우측에 쭉 나오겠죠. 그 중에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게 발견이 되면 그때 복구를 누르시면 돼요. 체크를 하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복구를 누르시면 됩니다. 눌러볼게요. 그래서 이 복구를 누르면 그 다음에 어디다 복구를 할 건지를 물어보거든요. 저는 D 드라이브에다가 복구를 할 거고요. 확인. 그럼 복구 파일이 나오죠. 복구가 쭉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잘 되죠. 이게 복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복구가 됐다고 하더라도 파일이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복구가 100%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단 프로 버전은 구매할 필요가 없으니까 잠깐 멈춰놓고 그리고 끝났죠.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지금 D 드라이브 여기에 이 복구 recovered data 나오죠.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지금 복원된 파일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한 방식으로 복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너무 많아서 나는 이미지만 좀 복원을 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이 필터 기능을 누르시면 돼요. 필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모든 파일을 할 거냐, 아니면 최근에 내가 지운 파일만 할 거냐, 아니면 그래픽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죠. JPG, GIF 사진들이요. 그리고 아니면 문서만 할 거냐, 아니면 비디오만 할 거냐, 아니면 오디오만 할 거냐, 혹은 이메일 관련된 거냐. 이메일은 사실 많이 사용하진 않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된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용량 제한도 있고 복구율이라고 표현을 해요. 복구율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뭐 가끔씩 야 나 뭐 깜빡하고 사진을 지웠는데 제발 좀 복구 좀 해줘라고 저한테 부탁을 할 때 저는 지금 정리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RStudio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RStudio는 사실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유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 제품은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구글링을 통해서 구하시면 되는 건데 어쨌거나 복구율은 사실 RStudio가 좀 더 좋습니다. 이게 RStudio가 가장 좋은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리커버리 데이터라거나 아니면 RStudio라거나 여러 가지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항상 상위권에 차지를 하고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일단 RStudio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RStudio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RStudio 저는 이미 설치를 해놨어요. 설치는 제가 생략을 할게요. 유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설치를 제가 좀 보여드리기가 좀 그래서 RStudio를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기본 베이스는 똑같아요. 기본 베이스는 똑같은데 기본적으로 C 드라이브 뭐 다른 드라이브들 쭉 보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C 드라이브를 검색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C 드라이브 왼쪽에 보이시죠? 이거. 얘를 누르시면 돼요. 됐죠? 얘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스캔 보이시죠? 여기 위에 스캔 눌러볼게요. 그러면 디스크 사이즈가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스캔 관련되어 있는 창을 딱 열었을 때 나오는 요것들은 크게 안 건드리셔도 돼요. 요건 조금 고급적으로 좀 만질 때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일반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냥 바로 스캔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스캔이 쭉 돼요. 이게 보기에도 조금 더 릴레이블 하죠. 조금 뭐랄까 좀 더 뭐 그럴싸하죠. 네, 조금 더 그럴싸하게 실제로도 복구율이 좀 더 높기도 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 좀 나은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유료를 구매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Easy US Data Recovery를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 그게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용량 때문에 좀 제한이 있거나 그럴 때에는 RStudio를 한번 구매를 해보시거나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뭐 recognize 뭐 붓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쭉 나오죠. 그때 여기에서 일단 스캔이 다 끝난 거고요. 이렇게 스캔이 다 끝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C 드라이브를 지금 했잖아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Open Drive Files라고 있어요. F5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눌러볼게요. 누르시면 쭉쭉쭉 지금 복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리스트가 쭉 나와요. 네, 저는 이거를 다운로드를 하고 지운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이걸 복구를 해도 별로 양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양이 많아 보이는 요 extra found 파일을 눌러볼게요. extra found 파일은 뭐냐면 이 폴더 안에 어디에 경로에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될 때는 여기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볼게요. 리커버 똑같이 D 드라이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시죠? 한번 바로 실시간으로 한번 볼까요? 아까 D 드라이브에다 제가 해놨잖아요. D 드라이브 보시면 여기 보시면 파일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다시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한 방식이고 개인적으로 RStudio를 추천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복구율이 가장 좋고요. 가장인지 몰라도 가장 좋은 편에 속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해요. 직관적이고. 그러니까 한번 만약에 요런 프로그램들은 사실 미리 설치를 해 놓으시면 참 좋은 프로그램이기는 해요. 꼭 비단 내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USB 같은 거, 외장하드 같은 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지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외장하드 같은 거 살리는데 매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스톱을 할게요. 네, 이렇게 잠깐 스킵을 하고, 왜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D 드라이브 아까 중간에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D 드라이브 보시면 이렇게 extra found 파일이 있고 여기에 제가 방금 복구를 했었던 이런 파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있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뭐 내문서 이런 걸로 했다면 이미지 같은 게 쭉쭉쭉 보이시는 거고, 뭐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파일들, 뭐 다운로드 파일들, 뭐 영상 이런 거였으면 영상도 쭉쭉쭉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복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추가적으로 다른 프로그램도 거의 비슷한 방식이에요. 지금 이거랑 거의 비슷한 방식이긴 한데,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저한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보고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웬만하면 데이터 복구가 다 되신다고 보면 되는데,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걸로도 데이터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당연히 있죠. 이걸로도 데이터 복구가 안 되는 경우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복구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망가졌거나, 망가진 거죠. 망가졌거나가 아니고 망가진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복구할 확률이 없느냐? 있어요. 방식은 있어요. 방식은 있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구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구하는 경우는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RStudio를 추천을 해드렸는데 RStudio가 아닌 다른 복구 프로그램을 굳이 이용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두 가지 이 다른 프로그램들도 복구율에 관해서는 복구 방식은 비슷하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고, 정말 너무 중요한 파일이라고 생각이 될 때에는 복구 전문 업체에 연락을 하셔야 돼요.
그들은 완벽하게 다른 방식으로 복구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의뢰를 하면 복구를 할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그건 뭐 저는 모르죠. 그들의 또 능력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모르지만 근데 현실적으로는 여기에서 안 되는 거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복구 업체에 맡기게 되면 뭐 1메가에 뭐 몇십만 원 막 이런 경우도 있고 훨씬 더 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사진 한두 장 복구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금액이 청구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복구업체에 문의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근데 만약에 안 되는 경우라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안타깝지만 이렇게 하면 되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